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제법 그럴싸한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줌을 활용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 하나의 카메라로 하나의 앵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건 이제 이러한 역동적인 여러 개의 카메라와 여러 개의 장면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생성 AI가 대학 강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 생성 AI 시대 대학 교수법은 어떤 게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챗GPT를 우리가 활용할 때 뭘 어떻게 유념해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 패러다임까지는 아마 2시간 동안에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성 AI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조금 역동적인 강의를 해야겠다 싶으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걸 보도록 안내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과거에 소개할 때 썼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애니셋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제 강의를 소개했던 여러분 영상이고요. 안녕하세요. 교육과 박남기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을 만나서 교육 행정 및 교직 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주 시작이 웅장하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배움에 따라서 이번 제대로 학기를 준비해오면 잘 준비하도록 정말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가슴은 뛸 텐데, 그때 뛰는 가슴은 긴장의 가슴이겠죠. 설렘의 가슴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저하고 같이 즐겁고 의미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준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곧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만 준비를 해도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생성 AI, 이 챗GPT가 등장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혹은 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챗GPT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상당히 심화된 질문까지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튼 아울러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성 AI 시대로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해보니까 $600를 들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챗 GPT AI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이런 AI 챗봇들이 제작이 가능해지고 성능도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하고 달리 빌 게이츠는 이미 AI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했던 그 빌 게이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의미 있게 The Age of AI has begun 하면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내 인생에서 2가지 혁명적인 기술을 봤는데, 첫 번째가 80년의 윈도우 운영체제 근간 인터페이스 GUI이고, 이번이 2번째다. 그래서 AI 발전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챗GPT가 그래서 앞으로 AI 한계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업은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된다는데, 교수들도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혜택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동시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게 지금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앞으로 정말 그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 내용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바뀔 거고, 학습자의 관심,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그때그때 측정을 해서 흥미를 잃으면 인식해서 특성에 부합하는 동기부여 방식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가에도 크게 도움받고요. 학생 진로 계획에 대한 조언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감정 공유, 감정형 그 GPT가 생성 AI가 나와서 교감형 AI 레플리카, 이것의 문제점이 심각해져서 이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이탈리아 정부의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 거고요.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어느 날 벨기에선가는 한 남성이 이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챗봇이 계속
자살을 종용을 해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느 이제 대학으로부터 교양교육센터에서 교양교육 새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교육 미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패러다임도 만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교양교육 쪽은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교양교육 쪽 내가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래가지고 이 대학 교수들이고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인데 전체 참가자는 한 100여 명 된다. 그러면서 이 교양교육 새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연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챗GPT에게 물었더니 큰 얼개를 짜주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연을 하고 말미에 그 강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께 실은 이 구성에 있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 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 요청이 들어오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원래는 이제 구글 검색하고 또 우리 risk.kr 들어가서 또 자료 검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챗GPT를 활용한다면 내가 준비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렇다면 생성 AI에는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교수법, 학습법은 어떻게 바뀌나?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정말 크게 바뀔까?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나온 질문에 보니까 챗GPT 이제 시작부터 질문하신 분이 계시고요. 아예 이것의 저작권에 대해서 아니면 훨씬 더 나아간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강연은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 교수님들 5분 그리고 저까지 합쳐서 6명이서 각각 30분 정도씩 해가지고 자기의 사례를 공유하는 이 오픈 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교수님들 대상으로 누구나 다 각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 그다음에 언어학 분야 뭐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 강의 계획서 만드는 법, 그다음에 강의에 필요한 자료 만드는 거, 적절한 보고서 주제 아이디어, 학생들에게 보고서 낼 때 어떤 보고서 주제가 좋을까, 그리고 시험 문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 강의 준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해놓은 건데요. 수업 목적,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사용할 때 3가지죠. 하나는 내가 학생들 수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연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지도교수로서 학생 주도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강의 계획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육행정학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주고서 챗GPT에게 의뢰를 해보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챗GPT를 깔아 놓으셨을 테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깔아 놓으셨으면 try ChatGPT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지니를 까셨으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자동 번역 Alt T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데 이 자동 번역을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롬프트 지니를 깔지 않았으면 이게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렸던 그 자료에 근거해서 까시면 바로 이게 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제가 지금 하나 할 때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고 뭘 했나요? 한글 파일에서 제가 가져온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붙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얘한테 이제 이걸 프롬프트, 어찌 보면 명령어인데요. 명령을 줄 때 이걸 계속 컴마를 해가지고 길게 주잖아요. 그럼 얘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간단하게 질문을 주고 그 다음 조건들을
아래다 열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 상에서 조건을 열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줄바꾸기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텍스트 파일을 하나 열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입력한 후에 여기다 따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누르면 이제 바로 여기에서 지가 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것들을 다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자동 번역 기능 말고 딥L이라는 번역기를 한번 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 딥L이라는 번역기는 인터넷상에서 뭐 이걸 따로 깔지 않아도 딥L 하면 뜨는데, 제가 써봤던 번역기 중에서는 정말 얘네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번역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독일에서 개발했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챗 GPT는 영어로 답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구글 트랜슬레이터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주는 셈이죠. 근데 번역 질이 좀 낮습니다. 물론 거기도 훌륭하긴 하지만, 근데 이 딥L을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면요, 과거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의역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의역 수준의 번역을 해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번역이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얘가 해놓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을 하면서 뭐 다 할 수는 있지만 참고로 혹시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줘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강의 계획서,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 이 과정, 이 강의의 목표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1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입문 2시간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시간짜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은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2주차, 3주차 쭉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미국에 사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8에서 15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놨는데, 이럴 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얘가 계속 해줍니다. 아까 중단시켰던 것을.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줄 수 있는 답이 한계가 있어서 얘한테 요청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강의법도 여기다 설명하고 평가도 이렇게 할 거고 그레이딩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노트, 그래서 이것은 이 실러버스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부족하면 하여튼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얘는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policy, 기본 원칙,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규칙과 수칙까지도 있습니다. 출석과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할 거고, 과제를 늦게 되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accommodation, 뭐 여러 가지 학생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뭘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아무튼 얘가 좀 귀찮아하지만 얘한테는요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더 고급 답을 계속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나 답 못해, 이제 더 이상 없어 할 때까지 괴롭히면 훨씬 더 나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리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따붙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제가 해봤더니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5, 6주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컨텐트, 머티리얼, 메서드, 어세스먼트까지 해가지고 쭉쭉쭉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강의를 맡든 이제 다른 분들의 실러버스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 얘한테 한번 의뢰해서 그걸 준비해 보는 것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11주, 12주 이렇게 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던진 질문을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답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합니다. 뭐 한 수십 개 한다고 지금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무료 버전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굳이 막 돈을 내면서까지 아직은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요, 얘에 의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류가 많고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예를 가지고 하면 일일이 다시 그 사이트로 가거나 구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한테 이 교육행정학 이론 발달사 강의에 필요한 이 책과 논문을 한 10개만 네가 제시해 주라,
이렇게 요청을 여기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결지어서 얘가 계속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10개의 책하고 페이퍼를 제공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로 된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공해 주더라도 이 경우에는 우리말 번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 자료를 찾고요. 하나 유념하실 것은 얘는 한글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제공하라고 그러면 제공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 봤더니 리스에 가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자료는 아직까지 얘가 잘 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10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는 계속하고요. 영어로는 continue 이렇게 하면 또 줍니다. 아, 그래. 10개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구만. 그럼 내가 더 줄게. 이렇게 계속 해서 제공해 주는데요. 영어 자료 중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유념하시면서 얘가 제시한 내용은 반드시 꼭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첫 시간 그 강의로 참 이거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그 주별로 쭉쭉 줬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준 주 중에서 목표, 교육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한다. 2주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달라. 그러려면 이걸 카피해 가지고요. 다음 강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이 2주차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쭉 가보면 하고 있죠. 아까 2주차 그 짧게 했잖아요. 그럼 2주 강의를 할 때 네가 인트로덕션 5분은 뭘 어떻게 하고 강의 구성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 그러니까 오거니제이션 스트럭처,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 10분, 리더십 스타일 10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10분, 그다음에 컨클루전 5분, 홈워크 어사이먼트 5분 뭐 하면서 토탈 45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자료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얘를 가지고 뭘 했었냐면요. 연구 논문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얘가 쓰나 못 쓰나 그래서 아예 연구 논문이 돼야 되니까 주제를 주고서 5,000자 이상으로 써. 그러니까 5,000단어 이상으로 그랬더니 얘가 그건 연구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가 써줄 수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5,000단어 이하로 써라. 그래서 딱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연구 주제를 주면 제목 잡고 요약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서론 본론 뭐 그다음에 선행 연구 분석에 쫙 해서 마지막에 참고문헌까지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APA 스타일로 각각 인용을 하면서 다는데 인용을 20개 이상 표시하라고 다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데 분량이 짧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가 제시한 본론을 탁 따가지고 이 본론을 5,000단어로 길게 써달라고 이렇게 딱 하면 그 본론을 떼서 또 5,000단어로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챕터 부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뭐 이건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논문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인용과 참고 문헌을 찾아가 보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외국 문헌일 경우인데 국내 문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나 문제들은 그 서술 내용 중에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이 전문가는 알고 계시는데 챗 GPT는 그냥 일종의 챗봇일 뿐이고요. 이 챗 GPT의 첫 화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 연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 목적의 GPT,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생성 AI가 나온다면 이제 선행 연구 분석, 뭐 개요 이런 것들은 별로 시간을 안 들여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논문을 제시해 주길래 그러면 이 논문의 요약을 뭐 500단어 정도로 해줘 그랬더니 논문 요약까지 딱 해서 제시해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들어가 찾아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얘는 연구용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디어를 구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게 그런 식으로 강의 계획,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얘는 한없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얘는 그걸 또 다시 해가지고, 또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실 때 기본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붓을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 중간에 끊기면 계속하기를 누른다. 계속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그 내용을 길게 써달라고 하면 얘가 또 길게 써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인용을 하면서 APA 스타일로 인용하라면 인용까지도 한다. 그러나 다만 반드시 가서 찾아봐야 한다. 얘는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극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행정학 이론 발달사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보고서 주제를 주면 좋을까? 그래서 보고서 주제 3개만 제시해줘봐. 이렇게 만약에 얘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고서 주제를 3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보고서를 써줘. 그러면 또 그 보고서를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지금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주제가 3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 주는데요. 뭐 10가지를 달라고 해도 줘요. 그래서 교육행정학 이론의 진화, 역사적 고찰, 그 다음에 주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 다음에 이걸 행정 관행,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역사적 사건의 역할, 뭐 이런 식의 보고서 주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서 또 쓰라고 지가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들의 상당히 조교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행정학 발달 이론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50분짜리 강의용 PPT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얘가 그 PPT 내용을 제작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항상 즉각 답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I'm sorry, but as a language model, I do not have the capacity to create PowerPoint presentations. 그러니까 자기가 파워포인트 그 화면 자체를 아직까지 만들 수는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쭉 그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학 발달사 제가 맡았던 한 주 강의에서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PPT를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도 얘가 잘 만들더라고. 시험 문제 만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 내용을 주면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실력의 의미와 관련된 선택형 시험 문제 3개를 만들어줘. 선택지는 5개고 대상 학교는 대학교 2학년생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문을 이제 제 책의 한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제시를 하고서 여기에다가 복사하기 해가지고 한번 얘한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하면 이제 얘가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번역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킬로 얘가 번역을 잘못한, 스킬이 메리터스 소사이티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번역한 후에 보면 시험 문제를 1, 2, 3 그래가지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실력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번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 바까지, 마까지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요. 며칠 전까지만 질문을 해도 얘가 게을러가지고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4개만 주고 마지막에는 정답 없음 혹은 전부 다 정답임 이런 식으로 하더니 오늘은 아예 이걸 이제 발달해가지고 제대로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묻는 것을 얘에게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험 문제 만들어 달라면 되게 좋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regenerate 있잖아요. 이걸 다시 클릭하면 위에 것을 가지고 다시 시험 문제를 또 만들어줘요. 아주 그럴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egenerate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regenerate는 완전히 그 모든 명령을 다시 하는 거고요. 아까 continue 그것은 계속해. 그건 앞에서 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그 조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교가 하나 있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수업 경영이라고 해놨는데 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실은 뭔가요? 수업 중에 조는 애, 떠드는 애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동기를 유발시킬까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수업 규칙과 수칙 그래가지고 한국 교육대학교 2학년생들이 수업 중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 7가지만 한번 제시해 줘봐라. 아니면 수업 중에 조는 학생 대처법 7가지를 제시해달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이걸 해볼까요? 수업 중에 조는 학생 대처법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그 학생 수는 뭐 30명 그 다음에 지금 4월이니까 4월 달 시기는 4월 이렇게 하여튼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규칙과 수칙인데 한국 대학생들이 여기다 넣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수업 중에 그냥 수업 중에 조는 대학생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대처법 7가지 제시죠. 뭐 개수는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generate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는 계속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요.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제가 군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군대는 어떻게 써요? 끌려온 학생들이잖아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배울 내용에 관심 없는 학생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해주고 나서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 저하고 별 차이 없이 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는 현자를 한 명 여러분에게 주고 오니까 앞으로 궁금하면 굳이 나를 찾지 말고 얘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봤더니 뭐 신체활동 장려 즉 지금 이제 저도 혼자서 떠드는 방식인데 실은 학생들은 10분 이상 교수 혼자 떠들면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 나서는 장면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동영상 시청하거나 퀴즈를 하거나 아니면 게스트 스피커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소집단 토론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어서도록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각자료, 상호작용, 휴식, 그룹 활동, 건강한 식습관 장려,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라. 하나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generate 클릭하면 계속되고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제일 문제가 수업 중에 질문을 안 한다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럼 제가 써놓은 글들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 수업 중에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법이 있긴 있는데 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제가 10개나 대답을 해라고 했더니 얘는 항상 sure, 아주 sure합니다. 그래 내가 답해줄게.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인마저도 얘를 인격체로 착각하게 된다. 얘는 뭐 이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말하지만 지가 현재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만 언어 짝에의해서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을지를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한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그걸 아는 것을 우리가 AGI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것을 아이디얼 챗, 이상형 혹은 일반 인공지능, 인간과 같은 존재인데 그건 전문가들도 앞으로 상당 기간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더니 뭔가요? 탐구문화 장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 제공, 질문 모델, 대화식 방법, 수업자료 실제 상황 연결. 수업하는데 실제 상황과 연결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기심 장려, 질문을 채점의 일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초청 연사를 초대하는 것. 요새는 이제 줌 통해서 가능하죠. 어디 그래도 여기 지금 선물 5개에서 제가 2개를 더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건축학과의 김장훈 교수님께서 열심히 얼굴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김 교수님 어떠신가요? 얘가 제시하고 있는 이 10개 조금 보시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께는 제가 대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선물 받을 자격 있는 질문은 답변은 아니고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10개를 저렇게 순식간에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울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제시한 것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잘 제시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쓸만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구 활동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를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주제를 가지고 제목 만들고 앱스트랙트 만들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회 차원에서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이번에 글쓰기 전국 학생 경연대회를 하는데 챗GPT 사용 금지. 그런데 금지한다고 한들 요새 그거 표절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김에 얘한테 한번 지금 요새 생각하고 있는 좀 어려운 질문도 좋습니다. 한번 연구 주제만 한번 줘보실 수 있으세요? 연구 분야 이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봐라. 말씀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입력을 할까요? 뭐 말씀 주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말씀 주십시오. 제가 타이핑하겠습니다. 예, 제가 관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메카트로닉스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시도를 했는데 네. 제가 기대한 거랑은 보다는 상당히 좀 너무 좁은 그런 그게 나왔었군요. 범위를 줘서 이 메카트로닉스가 어디 얘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MECHA 예, 메카트로닉스 트로닉스 TRONICS CS 안 붙여도 돼. 아, S 메카트로닉. 붙이시고 예, 메카트로닉스 아키텍처 하시면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아키텍처 텍처 TURE 텍처 TURE 예, 메카트로닉 ARCHI TEC C TURE TUI 진짜 예, 하시면 네, 돼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달라. 예,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갖고서 아예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연구 주제를 넣는데 건축에 대한 그냥 아이디어.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얘한테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면 구체적인 목적은 만약에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줘 이렇게 봤거든요. 책 그렇게 목차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발한 책 목차 제시해줘. 그럼 여기 건축에 관한은 필요가 없네요. 그죠? 책 목차 제시. 그래서 대상은 대학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상은 대학생이 아니고 대상은 일반인. 일반인.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책 목차를 얘가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시해 주는 것은 아마 너무 전문 분야에서 얘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해가지고 해서 얘가 했더니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인트로덕션에는 이렇게 ABC definition 그 다음에 core components 그래서 이 mechanical system부터 시작해서 electronic system 하면서 쭉쭉쭉 application에서 robotics, automation, 뭐 design and development, mechatronics, architecture, design, 그 다음에 challenge and future, 미래, conclusion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교수님 보실 때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라 이 말씀이시죠? 너무 진부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ake it more professional 이렇게 한번 프로페셔널보다는 이노버티브라고 해주시죠. innovative
예, 새로운 것을 아. 좀 얘기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형태로 what is 들어가는데 key concept 해서 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얘는 그 특히 이제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요새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얘가 프로그램을 잘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성 문제인데 요새 그걸 엊그제 또 보완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전문 프로그램으로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해보면 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티뉴 계속해 이걸 하거나 리제너레이션을 계속 누르면 얘가 긴장하기 시작해서요 나중에 제법 그럴싸한 걸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학생과의 지도교수 역할에 있어서도 학기 첫 주일에 지도학생이 만나는데 내가 이 학생들을 만날 때 뭘 하면 좋을지, 만나는 일시는 새학기 첫 주일이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학교 2학년생이고 학생 수는 30명인데 남녀 학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내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라. 그러면 얘는 하여튼 즉각 아주 신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프로그램 제시해 줄게 해서 목적은 이거다. 그 다음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참가자가 이거고,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아웃라인,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뭐하고, 팀 빌딩 액티비티 뭐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뭐 하면서 클로징 해서 1시간씩 프로그램을 쭉 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보면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심지어 설문지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걸 쓰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연구를 시키면서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얘한테 줬더니 지가 인터뷰를 한 것처럼 아예 인터뷰도 다 집어넣고요. 나중에 뒤에다는 우리가 전사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까지 다 붙여주고요. 인터뷰 가이드도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여튼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서 평가하고 그래서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A 세션까지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첫 시간에는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얘를 이제 보다 더 잘 사용하려면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사용하면 뛰어난 조교를 두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은 강의 지원, 준비 이 로봇이 하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쉬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마지막 1시간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얘가 제시한 질문 저 혼자 떠드니까